20대 국회 초선에게 묻는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4.13 총선에서 야권의 최대 화두는 호남이었죠. 국민의당이 압승했는데요. 호남 전체 28석 가운데서 23석을 차지했고요. 그 중심에는 70%가 넘는 득표율로 광주, 전남 또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김경진 의원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저에게 익숙한 인물이세요.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시고 주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 해주세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선거 때 했던 얘기들 잊지 말고 좀 그대로 지켜달라. 네. 특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우리 아이들 좀 취업 좀 시키겠다고 하는 그 공약 좀 꼭 좀 이행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지역구에 자주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지역에서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역에 좀 자주 내려와라. 결국은 좀 소통을 좀 평소에도 그냥 선거 기간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소통을 해달라.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실제 주말마다 광주 내려가실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월요일 네. 아침에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생활 패턴을. 네. 네. 자, 광주지검 부장판사도 하셨고 오랫동안 네.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사일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 입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 과학기술 융성 네. 쪽을 네. 말씀하셔서 네.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도 실은 이렇게 과학 기술이 검찰 내부의 문화를 바꿔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지켜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제도라든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생활이 바뀌는 것 같지만 실은 기술 발전이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집안에 냉장고가 들어오면서부터 가능해졌다. 지금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또 가령 우리 조선시대에 통틀어서 보면 세종대왕이 가장 인자한 군주라고 평가가 되지만 실은 세종대왕이 살려줬던 노예라든지 사형수 숫자보다는 페니실린이 발견돼서 살려낸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네. 이렇게 어떤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근본이고 이 부분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상임위를 가고 싶다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정치 현안을 좀 여쭤볼 텐데 그동안 늘 이 자리에서도 늘 뭐 정치 평론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다가 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입장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먼저요. 국회의장 어느 당이 가져가야 합니까? 지금 새누리당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새누리당 원래 입장이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네. 대신 이제 국회의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이 반대당에서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분배가 가장 지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실은 보면 이제 새누리당도 최초에는 이렇게 4.13 총선 직후에는 이제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서 겸허한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에 협상을 하게 되면서 또 국회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이 여야 간의 어떤 대결의 구도가 조금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은 그 부분만 타결만 되면 나머지 그냥 이렇게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싶습니다. 원구성은 쉬운데 네. 국회의장은 네. 근데 국회법에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오늘 나온 이야기 보면 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자율투표하겠다. 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사에 관한 부분은 네. 실은 각각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지금 헌법기관이고요. 네. 실은 당론에 따라서 투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투표 자체가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당론에 따른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네. 실은 그래서 자율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다만 각 당의 어떤 원 구성의 편리를 위해서 또 자율투표를 했을 경우 조금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했군요.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인데 네.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굳이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 한 명을 밀면 그분이 국회의장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20대 국회를 준비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혹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비를 받지 않거나 반납하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보이고 네.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께서도 6월 7일까지 제대로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세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떤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된 사항인지요. 혹은 그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디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것도 건지. 궁금해요. 의원님과
회의만 안 받으시는 건지 보좌관도 안 받는 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 지금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회의 끝에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하니까 최소한 저희 국민의당에 한정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안 받을 부분이냐.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회의라든지 원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안 받는 것은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안 받는 거지만 네. 다만 보좌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무실 뭐 집기 세팅도 가 있고 컴퓨터도 지금 맞추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서류 준비도 하고 있어서 보좌진까지 지금 이 급여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조금 좀 이렇게 가혹한 네. 것이 아닌가.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그래서 네. 보좌진은 받도록 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시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그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방안, 네. 야당이 앞으로 공동 모색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그것 때문에 아마 20대 국회 초기부터 조금 어떤 대결의 파고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남으로써 임기가 끝남으로써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폐기가 확정이 된 것이다 네. 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야3당 입장은 이게 이 헌법상에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미 법률로서 성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연속해서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우선 이 본회의에 지금 이 부의를 하는 것 자체부터서 상당히 아마 이 여야 간의 대결이 좀 이렇게 높은 네. 것 같고요. 네. 당장의 국회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네. 그래서 여전히 법안으로서 살아있다고 본다면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면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국회의장이 아니다라고 부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표결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을 지금 여당이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이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의돼서 부분입니다. 표결한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3분의 네. 2에 사실 야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어떤 정치적인 모양으로서 또는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에게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표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네. 야당 입장은 분명히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권상정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장을 만약 야당이 가져간다면 간다면 다시 부의해서 네. 어떻게든 표결로 갈 다시 수밖에 없는 없다. 상황. 네. 알겠습니다. 친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신데 최근에 이제 또 법조 비리 의혹 관련해서 특히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3번이나 조사를 받았고 네. 2번이나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뭐 거액의 도박을 했는데 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내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누가 봐도 손을 쓴 것 같다. 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검찰의 행태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 제가 봐도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범죄와 부패에 연루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 뼈를 깎는 어떤 자정의 노력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네.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을 의결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20대 국회 아마 첫 특검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네. 과거보다 여소야대 때문에 특검은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야3당 합의하면 이건 특검 발동은 바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사하고 있는 검찰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만요. 네. 정관 예우라고 하기보단 정관 로비? 네. 네, 오늘 마침 이제 홍만표 변호사, 정은호 대표 다 구속 여부가 이제 잠시 후 저녁에 결정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정관 로비 이런 관행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고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법조계뿐만 아니고 지금 뭐 국방부 가령 뭐 군수 조달 본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군수업체에 들어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김현장 같은 데 가서 또 여전히 로비를 한다든지 결국은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면서 만들어졌던 친한 인간관계를 이용한 로비가 우리 사회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에서 퇴임하고 나면 사실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그 공직과 연관된 업에는 아예 취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법을 좀 엄격하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과잉된
어떤 규제 아니냐라고 네. 위헌 결정을 했었던 바 있는데 네. 헌재도 이제는 조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실은 이 전관들이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 큰 부패 구조 사슬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국회가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반기문 사무총장 방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네. 야당은 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은 삼자든 양자든 간에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세요. 그렇다고 또 단일화를 선택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글쎄, 그게 이제 일단 본인도 유엔 돌아가시고 나서 뭐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다시 애매모호한 네. 입장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실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대선 출마를 어떤 염두에 둔 행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엔 내부에서조차도 이게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 현직 재직 중에 차기 어떤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는 유엔 내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의 엄정성, 공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어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는데 네. 이 사무총장님께서 사실은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실은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안은.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쳐야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각오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결국은 이게 보면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 이 역할이 지금 국회에 지금 부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낮은 곳에 있는 보통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네.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그 각오 잊지 않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